자, 오늘 자바 7일차죠. 저번 시간까지 이제 배열 객체 다루는 거를 계속 했었는데요. 이번에 오늘 배울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자면, 오늘은 이제 사용자 정의 객체를 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배열 객체랑 사용자 정의 객체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럼 우리는 왜 사용자 정의 객체를 써야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좀 개념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먼저 요거부터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거, 우리 지금 머릿속으로 이거 보면은 어떤 말들이 떠올라야 되고요. 그리고 그림들이 그려져야겠죠. 같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변수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객체, new 했으니까 객체 하나 만드는 거죠. 얘는 array, 정수들이라는 타입을 가지고 있고요. 얘는 배열 객체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어떤 배열이죠? 정수들 배열이죠. 정수들을 넣을 배열을, 크기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3으로 만들 거죠. 그래서 여기에 방이 3개가 생기는 거고, 자, 그리고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당연히 리모컨 있을 거고요. 우리는 그거를 변수에 넣어주려고 하니까 이렇게 연결을 해주는 거죠. 자, 지금 이 상태에서 만들어진 방들 각각 고유번호, 0번부터 시작하는 고유번호를 가지고 있을 거고, 우리는 얘네를 인덱스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자, 지금 이 한 줄이 이 그림으로 나타난 거죠. 이제 이 배열 객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배우실 사용자 정의 객체 또한 뭔가 이 코드를 보면 이런 시각화가 좀 돼야 돼요. 그래서 방식은 똑같습니다. 또 오늘 이제 시작을 할 건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정수들, 지금 여기서 보이는 얘네 정수들을 담겠다 하는 얘가 예언을 한 거고, 실제로 우리가 정수들을 담을 수 있는, 정수들 3개를 담을 수 있는 배열 객체를 만들어서, new로 만들어서 지금 연결을 한 거죠. 그러면은 이 array라는 애한테는 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정수밖에 못 들어가죠. 우리가 여기서 정해버렸으니까, 우린 정수들만 넣겠다 라고 정했기 때문에 이 array는 정수밖에 안 들어가요. 그죠? 근데 자, 제가 철수, 영희, 영수의 나이를 각각 넣고 싶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웠던 대로 이렇게 해서 하나씩 넣어주면 되겠죠. 왜냐면 나이는 정수로 표현이 가능한 거니까. 그쵸? 근데 이게 아니라 옛날에는 여기다가 철수 나이 넣고 뭐 10살, 그리고 여기다가 영희 나이 넣고 여기다가 영수 나이를 넣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거를 객체라는 개념이 성립이 되고 나서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얘를 이렇게 이름을 좀 바꿔볼게요. 이 변수명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한 내가 하고자 하는 거, 내가 이 변수를 가지고 뭘 할 거다, 이 변수에 뭐를 넣을 거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i를 넣을 거기 때문에 변수 이름만 보고도 최대한 내가 뭘 뜻하려고 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게 좋기는 해요. 변수명이 이렇게 쓰여도 상관없고요, 뭐 이렇게 쓰여도 되고, 중간에 숫자 들어가는 것도 되죠. 처음 시작할 때만 숫자가 아니면 되고,
숫자로만 구성되지만 않으면 돼요. 이런 것들이 조건이 있는데 제가 저 초반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그 명령 규칙을 통해서 그걸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의도를 표현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한번 실제 IT 업계에서 일하는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이제 실무를 하면서 좀 가장 어렵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게 뭐가 있냐라고 설문을 했을 때 1위의 답변이 이런 이름 짓는 거였습니다. 변수명, 함수명, 뭐 클래스명, 패키지명 이런 이름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 지어야 되는데 우리가 어떤 기능을 만들 때 필요한 변수랑 필요한 함수, 뭐 필요한 객체 이런 것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뭐 지금이야 우리가 뭐 철수 영이 영수니까 뭐 정수들 이런 식으로 배열 객체 하나 만들어서 작업을 하고 이렇게 테스트를 하고 하지만 실제로 어떠한 기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 기능 안에 포함되어야 될 뭐 패키지, 클래스 그 안에 포함되는 이제 뭐 객체명, 객체명이라는 게 사실 클래스명이고 변수명, 뭐 함수명 이런 것들이 진짜 많이 필요해요. 그리고 걔네를 실질적으로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을 해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에 테이블명도 필요하고요. 테이블 안에 컬럼명도 필요해요. 이제 데이터베이스라는 개념은 자바 1, 2에서는 다뤄지지 않을 거고 아마 나중에 DB 수업을 따로 들으시면 거기서 다뤄질 거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은 아마 백엔드 수업 때 간략하게 다뤄지는 걸로 알고는 있는데요. 그러면 내가 만들어야 될 게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간단하게 지금 떠오르는 것만 해도 6가지 이상이 종류가 6가지 이상이 돼요. 그럼 한 종류당 한 개씩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름 짓는 게 되게 힘들다 라는 게 설문조사의 1위 답변이었고 사실 저도 실무를 하면서 이것 때문에 되게 고충들이 많았어요. 되게 비슷한 기능을 하는 애들인데 이름을 다르게 줘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기능 자체는 달라서 이거를 똑같이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되게 비슷한 기능을 해요. 근데 이름은 달라야 돼요. 같은 의미를 전달해주고 싶은데 이름을 다르게 지어야 되는 거죠. 이런 거에서 저도 좀 고충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좀 이제 실무에 나가서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부분들인데 내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게 철수 0이 영수의 나이였죠. 그래서 ag라는 변수를 쓴 거고 위에서는 그리고 3개니까 1, 2, 3 그냥 넘버를 붙여준 거예요. 근데 얘는 나이들이죠. 정수들로 나이 여러 개를 넣을 거잖아요. 정확히 말하면 나이 여러 개가 들어있는 객체를 변수에 연결을 해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수형 인 s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준 겁니다. 사실상 뭐 이런 식으로 붙여도 되고 뭐 상관은 없어요. 근데 내가 의미하는 바를 표기해 주는 걸 지금부터 연습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ags라는 배열 객체랑 연결될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넣었었죠. 이게 저번 시간까지 한 배열 객체예요. 그쵸?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배열 객체를 통해서 이 나이 데이터 3개를 이렇게 담았는데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철수, 영이, 영수의 이름들도 담아주고 싶어요. 이 객체에. 그러니까 지금 나이만 들어있잖아요. 이 ages라는 배열 객체랑 연결된 변수에는 이제 나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여기서 내가 얘네 이름까지 저장을 해놓고 싶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다가 못 넣죠, 이름을. 왜냐면 이름이라는 건 문자잖아요. 문자 열로 들어갈 텐데 그럼 정수들에 포함이 안 되죠. 실제로 여기를 이름을 넣고 싶다고 해서 영수 이렇게 넣으면 안 되죠. 우리가 여기서 정수들만 넣어라 라고 여기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얘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얘네들의 이름을 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객체를 또 만들어야 돼요. name 이런 식으로 문자를 담을 수 있는 객체를 또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이러고 나서 또 추가를 해줘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해서 다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관리할 객체가 벌써 2개가 됐죠. 그렇죠? 여기서 뉴 했고 여기서 뉴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이 철수, 영희, 영수에 대한 개인정보를 좀 보관을 할 건데, 그럼 나이 따로, 이름 따로, 뭐 결혼 여부 따로, 뭐 이런 식으로 다 따로따로 저장을 해야 돼요. 객체를 만들어서. 그쵸? 지금 우리가 배웠던 배열 객체로는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그 안에 들어갈 타입을 지정을 해준 상태고, 그 타입을 벗어나는 데이터는 넣을 수 없으니까. 지금 얘네 키를 넣고 싶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런 거 못 넣잖아요. 실수니까, 정수가 아니니까. 그럼 우리가 키를 위해서 또 뭐 플롯이나 더블로 배열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 이런 걸 계속 반복을 해야 된단 말이죠. 자, 근데 제가 처음에 이제 오늘 배울 거에 대해서 미리 말씀을 드렸던 사용자 정의 객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뭐만 넣겠다 이 개념은 똑같아요. 개념은 똑같은데 그 안에 들어갈 데이터의 타입을 지정해 주진 않아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제가 철수의 개인정보 신상 관련된 개인정보를 좀 저장을 할 거예요. 요거는 같이 한번 유출을 해볼 건데, 자, 우리가 이 한 줄 보고 이 한 줄 보고서 알 수 있는 게 뭐였죠? ages는 일단 변수고, 그죠? 얘는 변수예요. 근데 이 변수를 얘가 제한을 걸죠. 예언을 하면서 제한을 걸어요. 이 변수는 이제 정수들로 이루어진 배열이랑만 연결이 될 거야 라고 예언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실제로 new 했기 때문에 난 객체 하나를 만들 거야. 근데 어떤 객체를? 정수들로 이루어진 3칸짜리 객체, 그 방이 3개인 객체를 만들 거야 라는 거죠. 그러면 요 앞에 적혀있는 이 타입은 우리가 넣고자 하는 데이터에 대한 예언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볼게요. 제가 철수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변수를 A라고 만들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럼 여기에 올 거보다 일단 여기 타입부터, 이 철수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이 A, 변수 A의 타입은 뭘로 해줘야 될까요? 우리가 정수들을 넣으려고 정수들이라는 타입을 정해준 거죠. 그러면 철수의 개인정보를 넣을 거니까 이 타입을 뭘로 해주면 될까요? 자, 제가 언뜻 들은 것 같은데 스트링이라고 하신 건가요? 스트링은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 그 문자밖에 못 담기 때문에 여기에도 정수가 담길 수 없고 여기에도 실수가 담길 수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나이는 정수로, 키는 실수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스트링도 안 되겠죠. 자,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는 제가 이렇게 할 겁니다. 철수라는 타입을 넣어줄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뭐라 그랬죠? 정수들을 넣을 거니까 정수들을 연결할, 정수들이 들어있는 객체를 연결할 변수 ages였죠. 자, 철수의 개인정보를 저장할 a예요. 타입은 철수의 개인정보의 데이터가 들어있는 객체랑 연결될 a, 이런 식으로 말을 해줄 수 있겠죠. 근데 대신에 이제 얘는 없는 거죠. 얘는 빨간 줄이 떠 있잖아요. 빨간 줄이 떠 있는 이유는 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것도 하나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제가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라고 했어요. 객체를 만들어서 연결을 할 거니까. 그래서 new라는 키워드를 사용을 해서 나는 객체 하나를 만들겠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제가 앞에 타입을 철수라고 적어놨어요.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타입과 얘가 일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철수를 적어준 건데 뒤에 모양이 좀 다르죠. 얘는 소가로가 붙었어요. 우리 배열 객체에서는 대가로를 통해서 뭐뭐들이라는 표현을 했고, 그럼 얘는 뭘까요?
자, 이거는 지금은 자세하게 안 들어갈 거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좀 이게 뒤에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배우시게 될 생성자의 개념이에요. 이러한 생성자로 객체를 만들겠다예요. 이거는 지금은 좀 어려운 느낌이라 지금 설명드리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너무 혼돈의 카오스가 있을 거라서 지금 말씀을 안 드릴 거고, 이제 수업을 진행하다 보면 자바2 중반쯤에 생성자에 대해서 다뤄지게 될 겁니다. 그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철수라고 하는 객체를 하나 만들려고 이렇게 한 줄을 쓴 거예요. 자, 근데 볼게요. 얘는 지금 없어서 빨간 줄이 난다 그랬어요. 없는 건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사용자 정의 객체예요. 사용자가 정의해서 쓰는 객체 해서 사용자 정의 객체인데, 자, 없는 거는 만들어주면 돼요. 일단 얘 당연히 기본 자료형 타입 아니죠. 기본 자료형 타입은 이런 거잖아요. 뭐 인트 이런 거, 뭐 플롯 이런 거, 뭐 불림 이런 게 기본 자료형이죠. 그럼 얘는 기본 자료형이 아니죠. 그죠? 그럼 얘는요? 얘도 기본 자료형 아니에요. 이거 뒤에 이거 붙어 있잖아요. 그냥 인트만 써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뒤에 대괄호가 붙음으로써 우리가 정수들이라고 표현을 했고, 얘는 기본 자료형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기본 자료형은 8개예요. 그 8개를 벗어난 건 다 기본 자료형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그러면 얘도 기본 자료형이 아니고 얘도 기본 자료형이 아니에요. 둘 다 기본 자료형이 아니라 다른 그냥 뭐 만들어서 써야 되는 애들인 것 같은데, 얘는 우리가 그냥 썼단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썼을 때 빨간 줄 없었잖아요. 그쵸? 얘가 한글이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한글도 사용 가능한 거예요. 실제로 잘 쓰진 않지만. 자, 얘는 그럼 왜 될까요? 왜 빨간 줄이 없을까요? 얘는 기본 타입들을 활용해서 하겠다, 기본 타입들을 복수에 저장하겠다 라고 해서 기본 타입을 활용하고 있죠. 그쵸? 타입 자체가 기본 자료형 타입을 활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런 것도 했었죠. 이런 식으로도 뭐 변수를 만들었었고, 그리고 뭐 불린도 이런 식으로 변수들을 다 만들 수 있었어요. 근데 이 타입들 다 기본 타입 아닌데 빨간 줄 에러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 자료형을 활용해서 이렇게 배열을 만들거나 뭔가 할 때는 자바가 제공을 해준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썼을 때, 이런 식으로 썼을 때 빨간 줄이 뜨지 않는 이 타입은 자바가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실제로 얘도 존재하는 애예요. 자바가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에러가 없던 거고, 자,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하게 될 사용자 정의 객체, 말 그대로 우리가 정의를 해서 쓰려고 만드는 거예요. 그럼 얘는 자바가 제공을 안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만들면 됩니다. 자, 이런 타입, 얘네들은 클래스를 통해서 만들 거예요. 지금 제가 메인 클래스 바깥에 클래스 하나를 더 만들었어요. 철수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했더니 여기 에러들이 사라졌죠. 그쵸? 자, 지금 얘는 이 클래스, 철수 클래스를 통해서 이 타입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얘를 쓸 수 있어요. 이 타입은 클래스로 정의가 돼요. 그래서 클래스를 만들어 줬더니 얘가 에러가 사라진 거죠. 객체도 클래스를 기반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이 클래스를 우리는 앞으로 설계도라는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얘는 설계도고요. 클래스는 설계도고요. 그 설계도를 통해서 이 객체를 만들 거예요.
우리가 현실에서 사용하는 설계도라는 말이 뭔가를 만들 때 그거에 대한 뭐 이거는 뭐 길이를 어떻게 하고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을 다 설계해 놓은 거잖아요. 그걸 기반으로 어떤 물건이나 건물 같은 거를 만들고 그게 실제로 만들어지는 거죠. 같은 의미예요. 얘를 설계도로서 작동하게끔 할 거고요. 얘를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낸 객체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객체를 지금 만든 거예요. 하나를 만들어서 A라는 변수한테 리모컨을 넘겨주고 연결을 시킨 거죠. 지금 배열이랑 좀 개념이 조금 달라졌기 때문에 좀 혼돈이 오실 수 있는데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셔야 돼요. 같은 결이에요. 사용법이나 이런 것들이 좀 다를 뿐이고 안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 구조들 이런 것들이 좀 다를 뿐이지 결은 같아요. 결국 객체니까 배열도 사용자 정의도 결국 객체니까 결이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클래스를 만들고 얘를 앞으로 설계도라고 할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 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말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얘는 붕어빵 틀이에요. 얘는 붕어빵 틀이고요. 객체를 만들면 그 객체는 붕어빵이에요. 자, 그러면 이 붕어빵 틀로 객체를 여러 개 만들었어요. 붕어빵을. 이 붕어빵 모양은 같죠? 자, 이거를 이제 눈으로 보시게 될 겁니다. 자, 일단 요거 시각화를 또 한번 해볼게요. 얘가 자, 이렇게 해놓고 일단 A라는 변수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객체 하나 또 있어야겠죠? 그리고 나서 객체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도 당연히 리모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리모컨을 변수 A한테 연결을 해주려고 연결을 해줬죠. 여기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A고요. 얘 타입은 철수죠. 철수 데이터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철수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얘는 철수 객체고요. 자, 그러면은 이 안에 지금 이 우리가 전에 했던 이 배열 같은 거는 이런 걸 써줌으로써 우리가 안에 방을 몇 개를 만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정해줬죠. 근데 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코드를 가지고 시각화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 상태에서 철수 객체 안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면 설계도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기 안에 뭘 안 넣어줘서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설계도에 아무것도 없어요. 붕어빵 틀이 그냥 없어요. 그 틀만 있고 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만든 객체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제가 저번 시간에 변수에 연결된 리모컨 조작하는 방식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배열에서는 이 대괄호에 인덱스 번호 넣어줌으로써 리모컨 조작해서 이 방에 접근하도록 하는 거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리모컨이 기본으로 갖고 있던 기능 뭐였죠? 점 찍고 여기 나오는 얘네가 다 리모컨이 기본으로 갖고 있는 기능들이었는데 우리 저번 시간에 이거 활용을 했었어요. 랭스. 그래서 이 배열이 가지고 있는 총 길이를 반환해주는 친구였죠. 랭스. 그래서 이 점 찍는 것도 리모컨을 작동시키는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죠? 얘도 똑같아요. 얘는 대신에 고유 방번호나 이런 것들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를 점을 찍는 걸로 작동을 시킬 거예요. 점을 찍고 얘를 이름에다가 필수라는 걸 넣으려고 하고 나이에는 22 키는 180.5로 하죠.
자, 이렇게 넣고 싶어요. 데이터를. 철수의 개인정보를 이제 저장을 하고 싶은데 지금 철수 설계도 안에 아무것도 없죠. 근데 리모컨 작동시켜서 이름이라고 하는 방에 찾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다시 그림으로 와서 지금 여기에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지금 없어요. 공란이에요. 근데 지금 이거 배열에서 접근했던 것처럼 얘가 이름이라고 하는 공간에 리모컨을 작동시켜서 접근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으면 접근되겠죠. 그리고 뭐 나이라는 공간, 키라는 공간 있으면 이렇게 썼을 때 우리가 여기로 접근을 할 수가 있겠죠. 리모컨을 작동을 시키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설계도 안에 있어야 객체가 설계도를 기반으로 만들어질 거니까 우리는 여기다 추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설계도에다 추가를 해야 돼요. 이름이니까 스트링이고 인트 나이, 그리고 더블로 하죠. 실수니까. 자, 제가 지금 철수 설계도 안에 변수 3개를 만들었어요. 그쵸? 지금 철수 설계도 안에 이름, 나이, 키라고 하는 변수 3개를 만들었고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우리가 철수 데이터를 넣을, 철수 데이터랑 철수 객체랑만 연결될 A를 만들고요. 실제로 철수 객체를 만들었죠. 뉴를 통해서. 그게 지금 여기까지였어요. 그죠? 그리고 나서 만들고 보니 지금 설계도를 기반으로 객체를 만들었는데 만들고 보니 여기에는 방들이 있는 거예요. 설계도한테 이런 게 있었으니까. 자, 그러면 지금 철수 객체를 만들면 얘는 이렇게 되죠. 방이 3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방들은 배열이랑 달라요. 배열은 알아서 고유 번호로 0번부터 번호를 부여받는 거고, 얘는 설계도에 써있는 대로 방 이름을 가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이 방의 이름은 이름이고요, 이 방의 이름은 나이고요, 이 방의 이름은 키예요. 그리고 이 방들은 각각 스트링, 인트, 더블이라는 방에 들어올 수 있는 데이터의 제약이 걸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에는, 이름 방에는 스트링으로 만들었으니까 문자열밖에 못와 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나이 방에서는 나는 정수밖에 못 들어와 나한테는 하는 거고요. 키 방에서는 나한테는 실수밖에 못 들어와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설계도가 우리가 설계도를 이렇게 만들었으니까. 얘를 만약에 나이를 스트링으로 바꿨어요. 그럼 이 그림에서 이 나이 방에 들어갈 수 있는 데이터는 우리가 바꿨잖아요. 스트링으로 정수밖에 들어올 수 없었던 나이 방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방금 설계도를 바꿨죠. 그럼 얘는 스트링밖에 못 들어오는 거예요. 설계도대로만 만들어져요. 객체는 설계도를 벗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객체에 대한 내용을 여기 이 설계도에 다 넣어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제가 나이를 스트링으로 바꿨더니 여기서 벌써 에러가 나고 있었어요. 왜? 얘는 정수니까. 정수의 데이터를 문자열만 들어갈 수 있는 나이 방에다가 넣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에러가 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처음이라서 좀 많이 헷갈리실 텐데,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릴 것 같은 게 뭔지 조금 알 것 같아요. 제 예상으로는 지금 제가 객체를 이미 만든 상태고 그리고 나서 설계도를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내가 이미 만든 객체는 얘인데 저 설계도가 변하면은 내가 만들어둔 객체도 변하는 건가?
이런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여기 마지막에 했던 여기를 스트링으로 나이를 바꾸니까 여기에 어떤 값만 들어갈 수 있느냐 라는 질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은데, 자, 객체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설계도가 바뀌면요, 이 설계도대로 객체한테 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자, 제가 이거를 안 쓰고 이렇게 두면 지금 철수 객체 하나 만든 거죠. 여기서 만든 철수 객체랑 제가 이걸 썼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철수 객체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만들어져 있는 애죠. 제가 이거를 하나를 더한 게 아니잖아요. 뉴철수를. 그죠? 뭐 이렇게 하나를 더해준 게 아니라 그냥 얘고요. 여기 설계도 내용만 없던 상태로 만들었던 객체인데 설계도에만 내용을 추가한 거잖아요. 이러면 이 객체는 얘대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냥 이거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시면 이거는 그냥 여기 객체는 무조건 얘를 기반으로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하세요.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은, 자, 볼게요. 자, 제가 이 상태로 지금 이것도 그냥 헷갈리니까 다시 한번 써드릴게요. 자, 지금은 주석을 걸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제가 지금 철수 클래스를 하나 만들었고요, 얘를 기반으로 철수 객체를 연결할 A 변수 하나를 만들었어요. 그쵸? 그렇죠? 그 상태로 제가 여기다가 설계도에 변수 하나를 추가를 했습니다. 이름이라는 방을 만들어라 라고 추가를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객체 하나를 다시 만들었어요. 이 객체랑 이 객체 모양을 보여드릴게요. 리모컨 있을 거고요. 지금 변수 말고 그냥 객체 모양만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에 이름이라고 하는 방 하나 있어요. 얘도요, 리모컨 있고요, 이름이라고 하는 방 하나 있어요. 똑같죠? 이 둘은 서로 다른 객체가 분명해요. 달라요. 왜냐면 두 개 만든 거니까. 모양이 똑같다고 똑같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안에 들어있는 이 구조는 같아요. 왜냐? 요걸 기반으로 만들기 때문에. 자, 이 이름을 적기 전에 만든 그 객체고요, 이름을 적고 나서 만든 객체예요. 근데 결과가 똑같다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클래스에 뭔가를 넣기 전에 만든 객체에는 비어져 있는 상태로 만들어진 거 아니냐, 여기 아무것도 없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나서 설계도 작성 더 하고 새로운 객체 만들었으니까 얘한테만 들어있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얘도 그냥 들어가져요. 원래 만들었던 객체에도 설계도에 뭔가 내용이 추가가 되면 들어가집니다. 이렇게. 이거는 만약에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되시면 그냥 이거는 그냥 같다, 적용이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객체 두 개가 서로 같다는 얘기가 아니라 설계도 따라서 여기다가 제가 지금 이렇게 추가해도 얘네 둘에 방 하나씩 다 추가된 거예요. 이렇게 이름방, 나이방, 이름방, 나이방. 아까까지는 이름방밖에 없었죠. 근데 제가 방금 설계도에 하나를 추가했는데 나이방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이건 무조건이라서 그냥 이렇게 된다 라고 아셔야 돼요. 네, 이건 그렇습니다. 아까 뭔가 고민을 좀 하시는 느낌이 그런 느낌인 것 같아서 하나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졌다가 2시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